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아. 너무 좋지 않을까. 한 가지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를 하라고 여러 개 하면 그쵸. 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책에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 쇼핑을 제가 책을 쓴 이유는요. 네. 저희가 책도 굉장히 많고요.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웅달님이 하시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 진짜 좋아. 이 책 진짜 좋아.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so what?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실천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제 강의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딱 그거 한 가지만 실천하세요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제 책을 그래서 엮은 게 책 한 챕터를 읽으세요. 엄마가 먼저. 그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딸이랑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제 책을 보시면 에피소드 위주이기 때문에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대화를 읽으세요. 딱 앉혀놓고.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금융, 경제, 투자 어려워요. 엄마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 책을 챕터 1 먼저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읽으세요. 자녀랑 대화를 하세요. 네. 제 책은 이렇게 자녀와 함께 투자 중심의 금융 쇼핑을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와 꼭 실천의 3가지. 첫 번째는요. 예산을 세우는 습관을 주시는 겁니다. 예산. 네, 예산이 뭘까요? 웅달님. 쓰기 전에 네. 대강 이런 데 쓸 것이다. 네. 생각해보네요. 네,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십니다. 예산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필요한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해서 둔다, 축적해 둔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전에 저한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제가 책이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네. 재정 컨설턴트세요. 그 되게 팟캐스트 유명하신 네, 분 맞아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제목. 제목도. 첫 번째 딱 와닿죠. 네. 와, 나 내 애한테 뭘 물려줄 거지?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었고 그 책의 6장에 보면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은 예산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완전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다. 무섭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실패하겠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따라했어요.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산 세우는 걸 먼저 시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쉽고 오래 가려면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거든요. 애한테 뭐 용돈 기입장 써라, 부모님 가입, 뭐 가계부 쓰세요. 바빠요. 못 쓴다고요. 그래서 쓰지 않아도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2번째 꼭 따라 하실 게 용돈 관리 시스템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웅달님은 돈을 벌고 저축하고 나머지로 쓰시나요? 일단 쓰고 벌고 갚으시나요? 저는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아내한테 우선 줍니다.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준다라는 게 저축인 거죠, 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한테 하는 방법이 용돈을 줘요. 네. 그리고 일단 용돈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게 시켜요.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저축은 은행을 가는 게 아니고요. 속이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에요. 락앤락통. 그래서 돈을 넣어줘요. 네.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한 달 뒤, 2달 뒤, 뭐 3달 뒤 이런 돈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시면 돼요. 락앤락통이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오, 그러면 그렇구나. 자녀들이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약간 좀 생겨요. 그리고 이 형제가 있잖아요. 애들이 경쟁을 해요. 야. 넣어줄 때도 포인트가요. 네. 지폐를 4등분해서 약간 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 항상 채워져 있게끔. 저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공감을 한 게 저도 5살, 4살 딸 네네, 둘인데 경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경쟁해요. 맞아요. 네. 별거 아닌데 네, 맞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맞아요.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전을 쌓이면 얘를 빨리 지폐로 바꿔서 조금 보이게끔. 그래서 이게 또 비어 있으면 또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끔 그럼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를 위한
소비. 이거는 락앤락 투명한 통.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20%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는 먼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이거는 반드시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 증권사 계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네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끝이 아니야. 좋은 직장을 가는 게 끝이 아니야. 너한테도 엄마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나이가 올 수도 있고 네가 또 다른 또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 네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좀 미래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는 것 같아요. 딱 거기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한 것도 20%. 나머지 10%는 기부를 해요. 유대인이 하길래 따라했어요. 제가 좀 따라쟁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마인드도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의 부자와 다르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 10%니까 50%가 이미 다 저축, 투자, 기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 딸의 통장에는 50%만 남아있어요, 이제. 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거죠. 이 50%를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땐 자녀한테 자유를 주세요. 문자가 오게 하는데 문자가 엄마한테 오면 안 돼요. 아이한테 가야 돼요. 그럼 올 때마다 저희 딸이 띵동 스타벅스에서 4,800원 쓰셨습니다. 잔액이 2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저희 딸이 2주 남았는데 용돈 받으려면 2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예산을 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연진아, 이게 있잖아. 네가 한 달 동안에 용돈을 받은 거를 첫째 주에 얼마 쓰고 이걸 나눠놓지 않으면 너 나중에 배고파져.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나 금쇼맘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더니 2주 만에 돈이 바닥에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딸은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한 3달, 6달을 하더니 이제는 정확하게 배분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엄마가 절대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하실 거는 내 아이의 용돈을 얼마를 할 건지 정하는 것만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정할 때 보수적으로 정하셔야 되고 정한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번 달에 엄마 기분 좋으니까 더 줄게. 이런 것도 안 돼요. 원칙 세웠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아이한테 네가 학원 가기 전에 외식을 할 게 며칠이 있어. 그러면 요즘에 밥값이 얼마야? 커피숍은 네가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게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요즘에는 이 아이를 만나는구나, 이 친구를 만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 빈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주로 원래는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비싸지니까 왜? 내 돈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디야를 가거나 컴포즈라는 싼 데를 가게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어야 돼요. 왜? 내 돈이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먼저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소비 금액이 7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러면 제가 아까 소비가 50%였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돈 100%는 얼마가 돼요? 1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4만 원에서 20%가 저축, 20%가 투자, 10%가 기부. 나머지는 현재 소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한 달 용돈은 대략 뭐 초중고로 나눴을 때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혹시 이렇게 예산 이렇게 범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범위가 일단은 좀 기준이 만 12살이어야 돼요. 만 12살. 왜냐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아이들 못 만드는 아이들한테는요 월급으로 주면 안 돼요. 주급으로 줘야 돼요. 아니 월급을 아니고 연봉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한두 달에 다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등 저학년한테 월급 용돈을 달려주는 거는요 우리가 연봉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놔버려요. 이거는 그거 비단 어른들도 좀 문제라고 하는데 연금 받을 때 한 번에 목돈으로 다 받는 거랑 월로 나눠서 받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디테일은 얘들아 엄마랑 준비가사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5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고3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아우러서 제가 그 단계별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야. 보시면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실 수 있는 용돈 관리 시스템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집안일도 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요.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한 달 써야 되는 거 일주 만에 썼으면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할 맞아요. 때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적부터. 근데 만약에 어렸을 적에 돈이 없는데 그냥 엄마 카드 쓰고 아빠 카드 쓰고 이러면 느낌 없어요. 느낌이 없잖아요. 맞아요. 내 돈이 아니라. 어른 됐을 때도 그렇게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네. 몸이 그렇게 또 반응할 네,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근데 그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20대부터 70대 어르신을 다 만나서 컨설팅을 하잖아요. 20대 친구들이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를 진짜 겁없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호텔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신용카드의 한도가 나의 능력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썼어요, 신나게. 나중에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저와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저희 큰딸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옷은 어떻게 하느냐. 옷은 제 선에서 딱 정해서 그건 제가 사줘야 되겠죠. 애 용돈에 쓰는 건 아니에요. 책도 제가 사줘요. 근데 화장품은 제가 안 사줘요. 네. 그건 제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네 돈에서 사예요. 그러면 옷을 사줄 때 저희 딸의 기준은 지오단위예요. 옷 가격이. 그런데 애들이 이제 모르시지만 중학교쯤 되면 브랜드를 써요. 제가 옛날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막 네. 이랬거든요. 그게 안 돼요. 아, 또 애들이 애들끼리 있기 때문에 애가 안 입고 다녀요. 네. 그래서 기준을 지오단으로 했잖아요. 야. 상품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런데 저희 15만 원짜리예요. 패딩이. 근데 저희 때는 30만 원짜리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버된 게 15만 원이죠. 대출해줬어요. 네.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대출 금리를 찾아서 3% 이자를 제가 받아서 15만 원을 갚게 시켰어요. 야. 그러면 소비가 줄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저희 집엔 있거든요. 화이트보드 되게 좋아해, 애들 키울 때. 야. 화이트보드에다가 15만 원, 상환금 얼마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이 다니는 아버님이 계모도 아니고 정말. 와, 근데 습관. 와, 진짜 습관. 진짜 걔가 컸을 때, 그 네. 아이가 컸을 때 어떤 아이가 됐을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이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도는 유대인보다 낮아요.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이 용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1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학년이 변하니까 소비 성향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연봉 협상처럼. 그럼 저희 큰딸은 용돈 협상을 굉장히 잘해요. 어머니 식당에 가보시면 메뉴판에서 김치찌개 값이 7자가 지우고 8자로 바뀌었습니다. 물가 상승이 요즘에 2, 3%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의 물가 상승률은 4%, 5%입니다. 네. 그럼 저희 용돈도 그 정도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박이다, 진짜. 용돈 협상 엄청 잘해요. 네, 그러면 걔가 책에서 물가 상승률, 이걸 책에서 배운 아이와 주식 채권을 책에서 배운 아이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달라지죠. 거죠. 달라져요, 진짜로. 왜? 내 돈이라 그래요. 투자도 내 증권사에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자산 운영 보고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걸 봐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돼요. 그 보고서를 보고 되게 전문 보고서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 상품을 또 이렇게 펀드 같은 걸 하면 얼마나 또 이렇게 성심성 있고 고객들이 네. 쓰셨겠어요? 그거 갖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야기거리도 맞아요. 생기는 거고. 네, 맞아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내 걸로 만들어주면 돼요. 뭐든지. 내 거. 체크카드도 내 돈. 투자도 내 돈. 저축도 내 돈. 기부도 저는 뭐 초록 어린이 재단, 뭐 굿네이버스를 홈페이지를 열어놔줘요. 네가 선택해. 누구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자기 눈높이에 있는 아이들을, 친구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대인 서적 그 책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10% 20% 기부하는 게 네네네네. 그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네. 그 돈을 버는 게 사회를 항상 사회에 그 도움도 받은 거고 사실 그만큼 혜택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다 주면서 내가 부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남을 생각하고 네. 사회를 생각하고 네. 그런 관점을 기른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량한 네, 부자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좋아요. 야. 나눔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둘째의 그 저축 통장에 그 통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수야 이 돈 다 어디 갔어? 나 썼는 줄 알고. 네. 그랬더니 굿네이버스 학교에서 왜 연말마다 이렇게 돈 내라고 오거든요. 후원금. 네. 옛날에는 엄마한테 돈 받아서 가져갔는데 자기 통에 있는 거를 야, 갖다 다 진짜 내더라고요. 훌륭하다. 그렇죠. 저는 그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낸 거예요, 굿네이버스에. 네, 네, 근데 네. 그게 엄마에게서 나왔냐, 네. 내 계좌에서 나왔냐. 네, 맞아요. 그 차이가 그게- 엄청난 차이를 네. 만들 수 있는 그 팁들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그 틀,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초록 어린 재단에서는 카드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땡스레터가 1년에 한 번씩 와요. 연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 받는 것도 느낌이 완전 다를 것 당연히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자기 블로그에다가 사진 찍어서 야,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네, 와.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5년 했잖아요. 네. 6년 때 들어갔는데 빨리 반응 오진 않아요. 음. 기다려주셔야 돼요. 어. 엄마의 조급함, 초조함만 내려놓으시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진짜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 못했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예산 짜기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단지 재정에서 예산 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달 후에 기말고사를 야. 보면 이게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이 스케줄이 나오면 이 2달 전부터 일단은 달력에다 먼저 써요. 이때부터 인대 국어, 이때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다이어리에다가 또 쪼개서 써요. 그게 생각이, 그러니까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애들이 여기로 또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더 확장이 된 게 뭐냐면 인생의 계획을 짜기 시작을 해요. 놀랍죠? 네. 제 이 생각까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의 책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던, 그러니까 14살이던 54세이건 예산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의 나의 인생을 설계하며 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복리 효과 있잖아요. 돈만 복리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습관이 금융 지식부터 생활의 패턴에 대한 이런 습관이 복리로 올라갈 거잖아요. 야. 그러면 20년 후에 우리 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까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와, 라는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놀라운 게 네. 제가 습관에 관련된 책을 네. 하나 읽었는데 옛날에 좀 읽었던 건데 거기서 그 핵심 습관이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습관도 여러 가지인데 핵심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볼링을 할 때 네. 가운데 핀이 쓰러지면 킹핀 그게 쓰러지면 옆에 자연스럽게 네네네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똑같은 핀이지만 가운데 킹핀을 노려야 된다. 근데 그 킹핀으로 운동, 정리정돈 그리고 마지막에 재테크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 하면서 다른 삶의 의욕이 생기니까 킹핀 효과. 그리고 정리정돈은 방이 깨끗해지면 뭔가 하고 싶은 맞아요. 욕을 맞아요. 하는 거고 잠도 잘 오고. 네. 재테크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걸로 아까 이제 공부 계획이나 네, 중장기적 인생계, 인생계까지 네, 간다는 맞아요. 게 소름이 맞아요. 그러네요. 그 중간 핀이 저는 예산이네요. 와, 재정적 그렇구나. 예산.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만 지식적으로 읽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천으로 하고 계시니까 더 놀라운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책에 정리해 주시면 맞아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대화식으로. 그러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진짜로. 아, 그래서 한 챕터를 읽고 읽고 엄마 먼저 공부하고 총 챕터가 몇 개죠? 그런 챕터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6개를 같이 읽고 네. 실천하고 대화하듯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목이 얘들아 엄마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읽어요. 부모님. 그래 애들이랑 금수병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게 한 5년, 6년 이렇게 하니까 1년, 2년 때는 잘 못 느꼈던 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스노우볼 그 네. 효과처럼 스노우볼 효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저희 딸들은 이제 책을 정리한 거를 자기들이 봤잖아요. 야, 그것도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느끼는 야.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죠. 그냥 에피소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엄마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읽으면서 엄마랑 얘기했던 게 자기는 막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은 거 했네 이렇게 얘기를. 야, 책으로 또 보여주기를 그쵸. 하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용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엄마는 대충 살 수 있어요? 없죠. 네. 쓰고 갚고 벌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네. 그럼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월급 관리.
자연스럽게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제가 노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하고 계셔야 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환경을 강제로 만드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강제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강제 시스템이잖아요.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별거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살 건데? 뭐 사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용돈 관리 시스템 중에서 투자,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30%, 20%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자녀의 나이나 네.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다 다르게 하시면 돼요. 저희 둘째는 언니랑 5살 차이가 나는데 용돈의 양이 다르니까 20%만 하면 언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소비가 거의 없어요. 무슨 운동? 리듬 체조. 리듬 체조? 그래서 얘는 와. 소비가 거의 없어요. 소비가 네. 20%. 네. 나머지 다 투자예요. 어. 기부 10% 빼고. 어. 그래야 언니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경쟁. 그 아이한테 맡기시면 돼요, 실은. 가끔 전화 받아요. 어떤 학생이 전화해서 금표맘님 저 기부 10%꼭 해야 돼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아니야, 안 해도 돼, 지금은. 왜냐면 쓰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일단은 해보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투자 20% 하는 거고 또 하나 투자할 것 중에 엑스트라 머니라는 게 있어요. 설날 아이들 세뱃돈 받았죠? 네. 그쵸? 보너스.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돈 받거나 또는 축하금 받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뭐 조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돈 주잖아요, 용돈. 그걸 저는 이제 엑스트라 머니라고 불러요. 자기 용돈의 20%를 투자해서 증권사 계좌 하나, 엑스트라 머니 해서 계좌 또 하나. 그래서 2개예요. 아, 또 분리. 분리. 근데 금액이 너무 안 많으면 분리하시지 말고 만약에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 분리하셔도 돼요. 근데 금액이 너무 작으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2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이 엑스트라 머니 돈을 어떻게 또 시스템을 만드냐면 받자마자 100% 원천징수. 그럼 아이들은 여기서 원천징수란 말을 배우게 돼요. 직장인들 원천징수 영수증 매년 하지만 몰라요. 무슨 뜻인지. 얘들아 너네도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나라에서 10%라고 하는 세금을 소득세를 10% 원천징수해가. 무슨 말이야? 월급 들어오기 전에 걔를 먼저 떼간다는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럼 너도 일단은 100% 엄마한테 원천징수를 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를 바로 현금으로 줘요. 네. 애들도 써야지. 오래 하죠.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를 그 2번째 증권사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20%는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펀드를 매수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주는 거죠. ETF나. 야, 그러니까 그건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또 애들의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펀드만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죠. 재미없죠. 펀드는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먼 미래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젠간 오겠지만 그 재미를 하려면 자녀랑 같이 엑스트라 머니 그 계좌를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자녀가 원하는 걸 사주시는데 이때도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자녀의 관심사나 장래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얘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뭐 영화나 웹툰에 관심이 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의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야. 그런 거 관심사를 가지고 저희 둘째는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고 룰루레몬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디다스는 이제 유럽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매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아디다스를 안 입고 나이키를 주로 입어요. 왜? 나이키 주주니까. 네. 그리고 룰루레몬을 입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럼 룰루레몬 주식을 먼저 사고 얘가 수익을 좀 낸 다음에 얘를 매도해서 레깅스 하나에 20만 원이거든요. 그걸 하나 사자든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내가 원하는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들의 주식이 들어가 있죠. 그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면서 엄마 돈 더 넣어야 돼. 왜냐하면 나이키가 한 주에 얼마기 때문에 이 돈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런 욕심이 생겨요. 야, 주주 마인드도 갖게 되고. 이게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보여주면 돼요. 자녀들은 그러네요. 생각보다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진짜 아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게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시스템 한번 걸어놔주면 그다음번에 애기랑 그냥 미리 얘기하기 전에 구글링 가서 요즘 이슈가 뭔지
세계적인 한 이슈가 뭐 요즘에 ESG라든지 그렇잖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거잖아요. 몇 개만 알면 돼. 반도체 이런 거. 그럼 자녀랑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그러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도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업이나 관심사나 이런 주식들을 보면서 자신의 꿈도 맞아요. 바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많이 바뀌어요. 바뀌는 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 교육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줘요? 맞아요. 그 얘기는 존니 대표님이 엄마 주식 사주세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경제,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를 배우게 하는 게 책보다 더 좋은 게 주식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읽게 되는 또 안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게 그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엄청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엄청 넓어져요. 그러니까요. 안목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수익률을 막 따라간다라고 하면 무서우실 수는 있는데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이게 단지 자녀랑 돈을 벌면 더 좋죠. 수익이 많이 나서 하면 좋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더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자녀랑 반드시 금융 쇼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녀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아이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책에 보니까 뭐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좋아서. 예,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면 장기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매도도 잘하셔가지고 때때로 뭐 여행도 가시고. 맞아요. 네. 여행 가는 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전자기기도 최신품 사시고 막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일단은 아이들한테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애들한테도 기쁨을 줘야 오래 하죠. 돈만 모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아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장래 희망하고 관심사로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우머치 단넷에 들어가 보시면 세계 시총 100위의 기업을 세계 지도로 만든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제 책에 있는데 대륙별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대륙 안에 그 100대 기업을 또 업종별로, 섹터별로 다 색깔을 달리 했어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의 사이즈대로 원의 규모가 달라요. 네. 그럼 딱 보면 한 큐에 애플이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이구나.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어라? 핸드폰 회사가 아니었어?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보이는 게 대륙별로 해놨잖아요. 이상하다. 유럽보다 아시아가 더 커지고 있네. 아시아보다 아시아에 대만 기업 하나, 일본 기업 하나, 대한민국 기업 하나,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건 국영 기업이니까 빼놓고 세 가지 회사 빼고 나머지가 다 중국이에요. 그럼 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는구나. 왜? 중국이 커져가고 있네, 엄마. 오, 많이 컸네. 이거를 한눈에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죠. 시각화해놨기 때문에 애들이랑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섹터별로 색깔을 달리해놨잖아요. 세상을 리딩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기술이구나. IT 기술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술은 찐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는 옅은 하늘색이에요. 하드웨어보다 찐파랑의 기업이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불 때는 제조업들이 다 세계 100대 기업을 거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플랫폼 회사들이 더 소프트웨어들이 더 커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자연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직업을, 진로를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지? 세상에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매년 그게 이제 리뉴얼 될 때마다 보겠죠. 비포 애프터를 봐가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인구 구조,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잦은 출몰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학교 4학년 때 가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여주고 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엄마 나 사회시간에 초고령화 세대 배웠어. 어르신들 약 많이 먹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좋아. 여기 주식 하나 살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3, 4학년이 돼도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몰라요. 토익 공부하고 뭐 그쵸. 그런 거가 더 바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한다면 진짜 글,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쓸 때도 내용 자체도 달라지고 맞아요.
야, 남다른 사람들이. 그게 또 되게 무서운 게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더 빨리 그런 쪽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암흑이. 확장성이 굉장히 좋죠. 야, 금쇼맘. 괜찮나요?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진짜 그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네. 꼭 진짜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쵸.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네. 오늘이 가장 빠르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실천해 보시는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오늘이 주식도 제일 싼 날이잖아요, 원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항상